제가 알려드린 단기 수익 매매의 경우 매수를 한 뒤에 매도를 하면은 20%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절이 되었을 때 2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한 종목을 몰빵을 했을 때 잘못하면 원금이 크게 손실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걸 방지하고자 잘하는 분들이 강조를 한 계좌 관리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알려드린 이 단기 수익 매매를 그대로만 따라해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이 상승한다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원자재 가격 급등, 증시에는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꽤나 많을 건데 지금은 돈을 크게 벌려는 생각보다 주식시장에서 적게라도 수익을 내면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매수, 매도, 손절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밥 먹는 시간만 투자하신다면 80% 성공하는 계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바닥에서 자바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000만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6부 영상입니다. 약간 제가 올려드렸던 단기 수익 매매의 첫 번째 시리즈를 만든 이후부터 이제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슈 확인하는 것과 그다음에 매수, 매도, 손절하는 방법까지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재생 목록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6부 계좌 관리와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계좌 관리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하는 이유, 그다음 마지막에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네 번째로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계좌 관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 100만 원에서 70만 원은 이제 주식 계좌로 넣는 겁니다. 제 경우에는 키움증권에 70만 원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저는 카카오뱅크를 쓰는데 그 카카오뱅크 계좌에다가 나머지 30만 원을 넣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종목당 최대 10만 원을 매수를 할 거고 총 7종목을 매수를 할 겁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왼쪽이 주봉이고 오른쪽이 일봉입니다.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이런 대안전선을 이제 제가 맞는 기준, 이런 상한가를 가고 이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종목을 저는 4등분선, 이 바닥권 대비해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를 한다라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매수를 하면 여기다 5만 원을 매수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에 최대 들어가는 그 비중 자체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5만 원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다시 5만 원을 매수를 하면은 총 이 종목에 들어가는 현금의 경우 1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를 나누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종목을 총 7종목을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7종목으로 나눠서 이런 4등분선 그어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내용이었고, 대신에 섹터 혹은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당 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어떤 얘기냐, 대안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상승을 하는 구리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TJ 미디어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하면서 노래방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럼 금강철강도 이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 하이스틸 또한 이런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혜를 받으면은 이 종목도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 금강철강과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철강 재료로서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7종목 중에서 이 철강 관련된 섹터의 종목 2개 중에 대장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만 저는 한 종목을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7종목이 매수가 되고 이제 보유를 한 상태로 넘어갈 건데,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여기서 1차 매수를 한 뒤에 2차 매수 가격까지 한 10%, 15% 이상 떨어져야 2차 매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이 경우에 2차 매수가 안 되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에는 이 1차 매수, 2차 매수 가격을 그대로 지켜주시면서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은 그때 가서 1차 매수를 한 뒤에 이런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횡보를 하다가 빠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 비중을 더 추가적으로 실어서 한번 매매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런 4등분선을 그었을 때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 2차 매수를 한 뒤에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게 1차 매수를 한 뒤에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2차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가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매매 자체의 저만의 이제 철학은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자라는 것과 주식에 이끌려 다니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 계좌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카페에다가 올린 계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건데 여기다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 A의 매매 패턴, 그러니까 저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닥이는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1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110만 원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요. 근데 다시 이 11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더니 10%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110만 원으로 10%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99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이 99만 원에서 다시 매매를 한 뒤에 10%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때 원금이 89만 1,0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 89만 1,000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10%의 수익이 나더라도 98만 1,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위와 같은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같은 이익, 이런 같은 이익률과 같은 손실률이어도 원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98만 10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수수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분명 원금은 줄어드는데 계좌 잔고를 보니 수수료가 많이 쌓여있고 그다음에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유는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수익률, 같은 손실률이 발생했을 때 원금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 계좌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까는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설정을 했는, 주식을 하려는 금액을 100만 원이라 했지만 여기서는 편하게 이제 1000만 원이라 해서 여기는 5대5로 나눴습니다. 주식 계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이 현금은 이제 500만 원을 놔두고 이 설정을 했는데 500만 원에서 만약 이 10만 원 수익이 났을 때 은행 계좌에다가 다시 10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에서 만약 10만 원 손실이 나면은 은행 계좌에서 10만 원을 빼가지고 증권 계좌에다가 다시 넣게 됩니다. 이 과정을 1번에서 3번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냐면은 한 달 동안 매매, 그러니까 베팅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자신의 계좌에 수익이 찍히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익이 나 1100만 원이 됐다면은 주식 계좌 550만 원, 은행 계좌 550만 원으로 다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수익금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결국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식에서 돈의 증가는 이 수익률 곱하기 이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수익을 20%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10%를 벌 수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수익률 자체가 낮다라면은 그냥 잘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시간을 쓰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돈의 감소, 그러니까 내 원금이 없어지는 경우들을 봤을 때 이 손실률이 남들보다 큰 사람은 시간이 적더라도 얼마 안 걸리는 시간에 원금이 이제 손실이 나면서 나중에는 깡통을 찰 확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일정하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큰 돈을 벌고 싶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시간을 5년, 10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돈을 쌓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계좌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이제 시작은 미비, 끝은 창대라는 얘기인데, 그냥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주식을 하면서 꾸준하게 버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진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단타, 스캘핑 그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수익이 날 때는 진짜 크게 미수를 써가면서 한 달에 100% 수익 나기도 했었고,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그만큼 빠르게 깡통을 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복리라는 놈이 진짜로 좀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워렌 버핏도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이 워렌 버핏이 만들어졌을 때 이 복리의 힘이 컸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이걸 믿고 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한 달에 10%를 꾸준하게 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월 10% 수익을 내는 기준으로 쳤을 때 이 단기적으로 복리를 생각하지 않고 단리로만 생각을 했을 때 이 1년에 120%를 버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복리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수익률 자체는 이 원금 대비해서 210%라는 그런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좀 되게 전에 말했던 이 계좌 관리나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복리가 나오긴 좀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가격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나의 이 자본이 늘어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때는 1년이지만 기간이 3년으로 지나갔을 때 2천만 원이 3억 원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와 같은 제가 말했던 단타든지 스캘핑이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을 때 수익이 잘 나시는 분들은 진짜로 한 달에 몇백 프로 이상 수익이 나고 하십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거의 상위 1%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매매를 배우는 거는 좋지만 무조건 그분들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손실이 최대한, 그러니까 월에
한 달마다 손실이 안 나면서 한 달에 뭐 5%씩이나 10%를 벌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니 이 단기 스윙 매매 이 8부작 영상에서 다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는 방법과 이슈를 확인하고 매수 매도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고, 이제 이거를 계좌 관리와 비중 조절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5월달부터는 유료 리딩을 하고 하겠지만, 유료 리딩을 하기 전에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보통 카페에 뭐 칼럼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데이 트레이딩 이런 단타 매매를 하면서 되게 조급했습니다. 특히나 매수를 하자마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과 손절을 하고 나면은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같은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직장인인데 이 일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일을 하다가 쉬는 타이밍에는 의미도 없이 호가창을 그냥 쳐다보는 날이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매매를 할 때 조급함이 사라지고, 진짜 주식을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어차피 지금 안 사더라도 다시 떨어져가지고 살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조급함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주가는 맞출 수가 없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주식을 처음 단타 매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단타 매매를 했던 이유가 수익이 가장 첫 번째였죠. 돈을 빨리 벌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이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이제 찾아서 떨어지던 종목이 바로 사자마자 반등을 하는 그런 순간을 찾아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지만,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주식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가격을 맞춘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매매를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좀 되돌아보게 되고, 가격은 다른 사람, 그리고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겠죠. 세력도 다른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라도 다른 사람의 내면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가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이 가격이라는 놈을 그냥 맞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매매를 하면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대안전선을 예로 들었을 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가가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지만, 대신 이 종목이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는, 여기서 매수한 뒤에,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뒤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위에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올라간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경험, 이런 통계 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매매 자체가 단타 매매처럼 한 달에 유의미한 뭐 10%, 20% 넘는 그런 수익을 내는 거가 당장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2020년도에 이 동학개미 운동, 그러니까 이 상승장일 때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했지만, 결국 2년이 지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라도 돈의 증가를 생각하면서 적은 수익률일지라도 시간을 길게 둬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은 7부, 그 다음에 8부 영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도 새로운 시리즈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